달리고 있는데 차가 없어요.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레인지 모드로 왔고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뭐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앞쪽 모터로만 지금 달리고 있는 레인지 모드로만 달리긴다고 하더라도 100km 언더의 그 리밋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가 기름이 아니지, 전기를 좀 덜 먹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레인지 모드로 다녀도 돼요. 좀 한 방에 뭐 대전 혹은 부산까지 가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레인지 모드로 타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레인지 모드로 다닐 차가 아니잖아요. 이 차는 일단 앞뒤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도 퍼포먼스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차량은 스포츠 플러스 노멀 이쪽에다 놓고 하나하나씩 느껴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이거 까야 되겠는데, 공조기가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테슬라도 공조기가 굉장히 불편한 편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춥다고 뒷좌석에서 바람 좀 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막 이걸 막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밑으로 떨어져. 정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부분은 진짜 좀 어렵긴 어렵구나. 저는 이래서 BMW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BMW나 전 벤츠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UI, UX는 BMW 따라갈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르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일단 레인지 모드로 갔을 때는 그냥 좀 답답하다, 약간 답답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노멀이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껐네. 켜졌어요. 차가 있잖아요, 거의 뭐 나가는 거는요 묵직하게 잘 나가요. 그냥 모델 S 정도로 나가요. 노멀에 놔두고 달렸을 때 그냥 진짜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간다, 딱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느낌, 댐핑 감쇄력, 이 느낌을 제가 지금 많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모델 S를 이렇게 딱 타고 왔을 때 80km 정속 주행으로 왔을 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댐핑의 감쇄력이 단진동을 걸러주지 못하고 계속 탱탱탱탱 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불쾌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싫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모드든 아니면 노멀 모드든 간에 모드를 바꾸면은 확실히 댐핑 컨트롤이 잡아주는 단진동에 대한 감쇄력이 상당히 고급지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무슨 S63AMG나 GT63S 이런 아이들처럼 완전히 그 잔진동을 아예, 노면 정보를 아예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노면 정보는 엄청나게 들어와요. 엉덩이든 제 발이든 심지어 제 손끝에까지 들어와요. 이 진동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네요. 원래 전기차는 이런 진동이 안 들어와야 그 맛에 또 타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겁나 들어와. 신기하네요 그거는.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도저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쓱. 발진 가속력은요,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한 60km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샥 쐈을 때 얼마만큼 잘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한 80km 정도 혹은 70km 정도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토크감을 갖고 튀어나가느냐를 보는 건데,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이게 노멀이에요. 이게 노멀인데 가슴이 철렁하거나 막 우와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가 어지러워, 이 정도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힘이 부족하진 않구나, 괜찮네,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노멀은 진짜 노멀한데요. 막 포르쉐 피가 느껴져,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모델 3 정도, 딱 모델 3 정도의 느낌의 댐핑 감쇄력.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고요. 근데 막 진짜 S클래스나 우리나라 그 G80 스포츠로 놔뒀을 때 절대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탄탄해요. 고급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코 승차감이 폭신하고 말랑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포트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은 스포트예요. 그리고 셰시도 스포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꼭 여기 안에 들어가서 눌러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셰시 높이는 일부러 낮추진 않을게요. 왜냐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회생제동은 제가 지금 켜놨거든요.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동이 모델 S보다 훨씬 약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좀 에너지를 인버터에서 많이 회생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모드가 많이 가동되지 않는 게 아닐까. 회생 모드의 느낌을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끄고 켜고 자동, 이 3개밖에 없고요. 이건 좀 아쉽네요. 근데 끄는 게 있어서 참 좋긴 좋네요. 한번 꺼볼게요. 끄고 달리고 딱 놔두면
네, 회생제동이 안 걸리고 그냥 타력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스포트로 놔두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달리기도 되게 좋고 되게 단단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요 느낌 딱 좋아요. 아까 스포트 플러스에 잠깐 놔뒀을 때 야 진짜 단단하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 이 느낌은 꽤 괜찮네요. 단단하기도 하면서 적당한 고급진 감쇄력으로 사람이 그렇게 피로도를 느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약간의 피로도는 느껴지는, 노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달릴 때 소리가 확실히 레인지 모드 때보다는 조금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아 진짜 그 스타워즈의 이건 여러분들 들으셔야겠다. 제가 쫙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생제동에 걸렸을 때 얘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봐요. 이 느낌 좋네요. 사실 한 10번 정도만 들으면 끄고 달릴 것 같긴 해요. 이게 60만원인가 하는 옵션이거든요. 넣기는 넣으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전기 모터의 인위적인 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엔진에서 들려오거나 배기음에서 들려오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확실히 인공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소리에 대한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10번 정도 들으면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좋네요. 느낌이 저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스포트 플러스 놓고 셰시도 스포트 플러스에 한번 놔둬 볼게요. 지금 스포트 플러스에 놔두자마자 약간 하면서 뭔가 나 달릴 거야, 달리니까 준비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 유명한 뽕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느껴보죠. 자, 런치 스타트. 자, 가보죠. 자, 액티베이트 했어요. 자, 갑니다. 우와! 우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아닌데? 이게 타이칸 터보 S에서만 그 소리가 들리는 건가? 아니면 제가 워낙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보니까요. 뽕 하는 뽕만 나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막 그게 막 엄청 감동적이고 그러진 않네요.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이 진짜 많이 안 느껴지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PDCC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야, 롤이 진짜 없다. 타이칸이든 모델 S든 뭐 모델 3든 보통 전기차들이 좋은 점이 하체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거든요. 아무리 포르쉐 728이나 911이나 박스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바닥 중심으로 무게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얘는 더 무거운 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모델 S는 밑에 깔려 있어도 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달리다가 롤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뒤에 힘드시죠? 괜찮은데요? 진짜 놀랐어요. 롤이 진짜 많이 억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에 PDCC까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해지려나? 그럼 롤이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 되게 좋네요. 느낌이 되게 이질적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이질감이에요.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없어요. 저는 내가 움직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아예 안 움직이고 제 뒷좌석 분들은 조금 많이 움직이시네요. 확실히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달리니까 좋네. 차가 모델 S보다는 확실히 달리는 느낌은 즐겁네요. 이게 이래서 안돼. 자꾸 얘가 지금 썸머 타이어고 지금 영하 6.5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미끄러져도 지금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감을 줘요. 차가 이게 바닥에 하체에 무거움이 깔려져 있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움직임 자체가 빠릿빠릿하고 이러니까 얘가 2.2톤? 2.4톤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코너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 돼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제가 인생이 조금 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급가속 발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50km로 달리고 있다가 스포트 플러스인데 한번 발진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뭐 김진표 씨가 이렇게 리뷰할 때 막 사람들 막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저는 모델 S,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귀엽게 느껴지네요, 이 가속 발진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전류로는 가속 발진감으로 안 하고 좀 앞쪽에 약간 리니어하게 일부러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얘가 스포트 플러스란 말이에요. 타이칸 4S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드라이브 모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발진 가속감을 저한테 선사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렇게 가슴이 막 쫄깃해가지고 괴로워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대신에 힘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 느낌. 포르쉐가 워낙에 뻥마력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지금 4.0초 플랫으로 기록은 되어 있어요. 런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540마력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르쉐 워낙 뭐 뻥마력이 심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7초에서 3.8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반환점을 일단 돌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비율이 장난 아니에요. 킬로와트 시당 2.8km, 99km밖에 안 남았어요. 가용거리가 장난 아닌데요. 생각보다 배터리 많이 먹는데요, 타이칸.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자체는 모르겠어요.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이따 들어볼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너무 편한데?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뒷좌석 불편하시죠?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다고. 얘 시트가 세워져 있어서 아픈데 네네. 승차감 자체는 파나메라 정도? 간단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차량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김이 많이 서려요. 되게 춥죠? 네. 4단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이게 앞쪽을 나오게 하면 밑에가 꺼지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거라도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조금 심각해요. 이게 그냥 무작정 타이칸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요, 운전하는데 위험합니다. 근데 물론 익숙해지겠죠. UX니까 UI가 편해질 때까지. 제가 오늘 하루 처음 탔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BMW나 다른 차량들 처음 타서 이렇게 버벅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심한데?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파나메라도 왜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긴 했잖아요.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쓰기가. 얘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해요, 진짜. 그리고 왜 이렇게 춥냐? 이 차 추워요. 물론 지금 영하 6도긴 해요. 영하 6도라서 좀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제대로 세팅을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코너링.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급격한 그 트랙에서의 코너링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빡 타고 들어가면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에 대한 리스폰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싹싹 움직일 때 반응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전기차는 전기차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이게 모델 S나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감흥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전기차를 진짜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에게 이 정도로 했다가 놀래켜 드릴 때는 이렇게 갖고 나가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맨날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렬하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델 S와 단순 비교를 딱 했을 때 모델 S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주행 보조 장치에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데 얘는 그게 없다라는 부분. 대신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이나 댐퍼의 감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통통통통 튀는 느낌은 혹시 덜하다. 근데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거기선 정말 저질이죠. 치고 나가는 발진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모델 S 90D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갔을 때랑 그리고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루디크로스 정도의 빠르기로 나가겠죠. 그게 단박에 바로 느껴집니다. 너무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리지 않게끔 배려한 것 같기는 한데 썩 재미는 없어요. 모델 S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량은 좀 2인승에 가깝고 아이들까지는 뒤에 태울 수 있는 가족차로서는 조금 애매한 느낌의 차량은 확실해요. 트렁크 자체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고급감과 실내 거주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델 S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우위에 있느냐? 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서스펜션의 세팅 느낌과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서킷에서 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제 셰시 강성이라든지 정말 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얘는 또 이렇게 PSCV가 들어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도 지금 굉장히 잘 밟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이칸 4S의 장점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또 이런 고급감들도. 근데 그거 말고는 모델 S가 굉장히 또 우위에 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안에 거주성에 이제 좀 편안한 느낌, 그리고 트렁크에 대한 공간 활용성.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그냥 느껴지는 게 럭셔리한 스포츠카 전기차 vs 가족차 아주 극도의 경제성, 편안함 등등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또 모델 S 쪽이 또 우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델 S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보조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버롤 해봤을 때 저 같은 이제 사람들, 제가 갖고 있는 경제성, 경제 상황에 비해서는 모델 S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차들이라든지 용도에 맞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전기 스포츠카를 한번 느껴볼래, 나 이걸로 좀 갖고 놀아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타이칸은 안 맞네요. 타이칸은 재밌어요. 물론 좋아요. 되게 재밌고 좋고 고급성 있고 다 좋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저한테 오는 베네핏이 모델 S보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차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타이칸보다는 모델 S 쪽을 선택을 할 것 같네요. 네네. 참 이거 제가 오버롤 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나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들긴 들거든요.